안녕하십니까. 디지털 교과서 활용을 통한 학생 중심 수업 사례 나눔 과학과 주제 발표를 맡은 교사 방준민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과학 디지털 교과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두 번째 챕터에서는 과학 디지털 교과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 디지털 교과서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 디지털 교과서의 특징은 크게 5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 과학적 사고력과 탐구 능력을 키워주는 교과서. 둘째,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실감나는 교과서. 셋째, 풍부한 자료로 이해를 도와주는 교과서. 넷째, 과학학습의 즐거움을 주는 교과서. 다섯째, 교과서와 실험 관찰이 함께하는 일체형 교과서. 과학과 디지털 교과서의 특징을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과학 디지털 교과서의 첫 번째 특징은 과학적 사고력과 탐구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과학적 사고와 탐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옆의 예시와 같이 매 차시 시작 퀴즈를 통해 현상에 대한 다양한 생각 열기 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 주변의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과학 실험 준비물이 없는 상태에서도 스스로 조작하며 실험을 관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시 자료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실제 나침반과 자석이 없는 상태에서도 디지털 교과서를 이용해 실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탐구 활동의 결과와 이를 통해 알게 된 점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학자처럼 탐구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예시와 같이 다양한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하고 분석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여 결과를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요. 짝 또는 모둠원들과 협업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시 같이 보겠습니다. 식물의 한사리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 또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활용하여 관찰할 수 있는 환경을 식물의 제공하고 한사리를 정리할 수 그 있는 결과를 자료를 이용하여 만들어 봅시다. 과학적 추리를 할 수 있게 모둠에서 구성이 식물을 되어 정하고 있습니다. 그 식물의 과학 디지털 교과서의 두 번째 특징은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실감나는 교과서라는 것입니다. 우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로 실감나는 학습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실에서 직접 체험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다양한 가상현실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시 자료는 6학년 1학기 2단원 지구와 달의 운동 중 지구와 달의 공전과 자전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 체험 자료입니다. 스스로 조작이 가능해 수동적인 영상 자료보다 학습자의 이해를 더 잘 도울 수 있습니다. 예시 자료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느리게를 선택하시면 지구의 자전과 달의 공전이 천천히 진행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고, 멈춘 뒤에 빠르게를 선택하시면 지구의 자전과 달의 공전이 빠르게 회전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증강현실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예시는 3학년 1학기 1단원 과학자는 어떻게 탐구할까요? 중 여러 공룡을 분류해보는 활동입니다. AR 마커를 다운로드한 뒤 출력해서 실감형 콘텐츠 앱으로 촬영을 하면
본 영상과 같이 3D로 재현된 공룡을 자세하게 관찰하여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실가면 콘텐츠 앱을 활용해서 AR 마커를 실행시키면 이와 같이 공룡의 여러 모습을 관찰할 수 있고요. 크기도 크게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고 공룡에 대한 설명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는 한 방향만 관찰할 수 있는 자료를 전 방향, 즉 360도로 관찰할 수 있게 만든 자료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예시는 3학년 1학기 5단원 지구의 모습 중 지구의 여러 가지 표면을 관찰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실제 그곳에 서서 주변을 관찰하듯 360도로 관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 정상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듯이 실제처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접하기 어려운 현상도 멀티미디어 자료로 관찰 가능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과 디지털 교과서는 실제 접하기 힘든 상황에 대한 다양한 동영상 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예시는 4학년 1학기 3단원 식물의 한 살이 중 강낭콩 씨의 발화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낭콩 씨의 발화 과정은 실제 자연에서는 관찰하기 힘듭니다. 이에 디지털 교과서에서 강낭콩 씨의 발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듯이 강낭콩 씨가 싹 트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 소리를 녹음한 다양한 음향 자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예시는 4학년 1학기 1단원 과학자처럼 탐구해 볼까요?에서 5가지 감각기관 중 귀를 이용하여 소리를 듣는 활동을 오디오 파일의 형태로 제공한 것입니다. 실제 듣기에 작은 소리를 크고 선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다의 탄산이 터지는 소리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과학 디지털 교과서의 세 번째 특징은 풍부한 자료로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우선 학생들에게 어려운 과학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멀티미디어 자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학 디지털 교과서는 여러 멀티미디어 자료 중 기본이 되는 다양한 사진 자료를 제공합니다. 서책 교과서에 제공되는 사진 이외에 더 많은 사진 자료들이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 제공되어 어려운 과학 개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사진 자료만으로 이해가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동영상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따로 접속하지 않아도 디지털 교과서 자체에서 제공하는 동영상만으로 충분한 개념 이해가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평가 문항과 정리 활동으로 학습자의 이해를 돕게 구성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각 차시의 시작 시 흥미를 유발하는 시작 퀴즈로 수업의 문을 열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 각 차시의 마무리 시에는 본 차시에서 공부한 내용을 스스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는 문항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 단원의 마무리 활동으로 평가 문항을 제공하여 한 단원을 공부하고 나서 스스로 학습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 스스로 확인하기 활동을 통해 한 단원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자가 점검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학 디지털 교과서의 네 번째 특징은 학습에 즐거움을 주는 교과서라는 것입니다. 과학은 교과의 특성상 실제로 실험을 하고 관찰하는 것이 주를 이루는 교과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사이버상의 디지털 교과서에서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시킨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시는 4학년 1학기 3단원 식물의 한 살이 중 강낭콩이 자라는 모습을 관찰하는 내용입니다. 강낭콩을 실제 키우며 관찰하는 것처럼 단계별로 조작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됩니다.
예시와 같이 손가락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면 강낭콩이 자라는 모습을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단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게임을 제공하여 학습자가 흥미를 느끼며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짝과 함께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게임 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학 디지털 교과서의 5번째 특징은 교과서와 실험 관찰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구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탐구 활동 중 실험 관찰 책을 따로 펼 필요가 없이 아이콘 클릭 한 번으로 결과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 관찰의 탐구 활동 결과 기록에 필요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도 제공됩니다. 본 예시와 같이 실험 관찰의 실험 내용을 기록하며 다시 한번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 과학 디지털 교과서의 5가지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과학 디지털 교과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과학 디지털 교과서의 한 단원은 크게 단원 도입, 개별 차시, 단원 정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단원 도입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과학과 디지털 교과서의 단원 도입에서는 단원에서 배울 내용에 대한 이미지나 동영상 자료가 제시되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합니다. 본 예시는 4학년 1학기 3단원 식물의 한 살이 단원의 도입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본 단원에서 공부하게 될 여러 가지 식물들의 이미지를 확대하여 관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예시는 3학년 1학기 2단원 물질의 성질 단원의 도입입니다. 여기에서는 서책에서 사진 자료로 제시되어 있는 부분을 동영상 자료로 제시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합니다. 다음으로 개별 차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차시에서는 각 차시 내용에 맞춘 다양한 자료가 제공되어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친구들과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됩니다. 지금부터 각 차시에 다양한 자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퀴즈입니다. 시작 퀴즈는 학습 주제와 관련하여 가벼운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별도의 힌트는 제공되지 않고 정답이 포함된 해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어 사전입니다. 용어 사전은 교과서 용어 중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것에 대해 학습자 수준에 맞는 설명이 제공됩니다. 세 번째로 실감형 컨텐츠입니다. 실감형 컨텐츠는 AR 증강현실과 VR 가상현실이 있습니다. 증강현실은 마커를 내려받아 인쇄하면 실감형 컨텐츠 앱으로 증강현실 자료를 볼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 가상현실은 교과서 내 컨텐츠를 설치하면 자료를 볼 수 있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추가 자료입니다. 추가 자료는 교과 내용과 관련된 자료가 애니메이션, 동영상, 조작형 자료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실험 관찰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탐구 활동과 연결된 실험 관찰을 관련 위치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서책형 교과서와는 달리 주 교과서와 실험 관찰이 구분 없이 통합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학습자가 직접 기록하기 위한 용도로 모범 답안은 제공하지 않고 작성 내용은 개인용 단말기에 저장됩니다. 여섯 번째로 멀티미디어 자료입니다. 멀티미디어 자료는 여기에서와 같이 사진, 음향, 동영상 등의 자료입니다. 그중 동영상 자료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면 동영상이 재생되고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제비를 살펴볼까요? 일곱 번째로 제비는 마무리 퀴즈입니다. 암수가 함께 알과 새끼를 돌봅니다. 각 차시별 네 문항이 구성되어 있으며 정답과 해설이 있어 학생 스스로 점검이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놀이 자료입니다. 교과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놀이 형식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아홉 번째, 연속 보기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진 자료를 스스로 조작하여 입체감을 느끼도록 연속으로 볼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작형 자료입니다. 보기와 같이 실제 자석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것처럼 조작 활동을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원 정리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시 자료는 4학년 1학기 5단원 혼합물의 분리 단원 정리 화면입니다.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하면 부족한 부분으로 페이지 이동이 되어 다시 공부할 수 있고, 왼쪽에 보시듯이 스스로 확인하기를 통해 자신의 성취 수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원 마무리는 해당 단원에서 학습한 주요 개념을 최종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디지털 교과서 활용을 통한 학생 중심 수업 사례 나눔 과학과 주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디지털 교과서 활용을 통한 학생 중심 수업 사례 나눔 4학년 과학 수업 사례 발표를 이영숙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디지털 교과서 활용을 통한 학생 중심 수업 사례 나눔을 맡은 4학년 과학 이영숙입니다. 지금부터 2020학년도 과학과 디지털 교과서 활용 4학년 수업 사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교 4학년에서는 4학년 2학기 디지털 교과서 1단원 식물의 생활 단원 분석을 통하여 2차 시 잎의 생김새에 따라 식물 분류하기, 4, 5차 시 강이나 연못에 사는 식물의 특징 알아보기, 7차 시 생활에서 활용되는 식물의 특징 알아보기, 총 4개 차시의 교수학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단원을 선택한 이유는 강이나 연못으로 직접 탐방을 가더라도 물속에 있는 식물을 관찰하기에는 한계가 따르며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식물을 채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활한 학습이 디지털 교과서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교재에 실려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교에서 정한 디지털 교과서에 있는 학습 자료의 활용 유형에 따라 대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수업 사례는 대주제와 관련하여 수업에 주로 활용한 디지털 교과서 기능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 사례는 첫 번째 디지털 교과서에서 소통형으로 수업하기, 두 번째 디지털 교과서에서 체험형으로 수업하기, 마지막으로 디지털 교과서에서 맞춤형으로 수업하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교과서에서 소통형으로 수업하기로 수업 중 학습 결과물인 실험 관찰 노트를 위두랑으로 전송하는 수업 사례입니다. 디지털 교과서 안에는 과학책과 더불어 실험 관찰 책의 내용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태블릿에 실험 결과를 바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교과서와 연동이 되는 위두랑을 통해 결과를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실험 관찰을 캡처하여 위두랑으로 전송하기이며 1단원 식물의 생활 10분의 2차 시 수업 활동입니다. 먼저 디지털 교과서에서 실험 관찰 아이콘을 클릭한 후 잎의 생김새에 따라 분류 기준을 세워 작성합니다. 자신이 세운 분류 기준에 따라 잎의 생김새를 관찰하며 식물을 드래그하여 분류합니다. 분류한 내용이 담긴 실험 관찰 화면을 캡처하여 위두랑 과제방으로 전송하는 활동입니다. 실험 관찰을 캡처하여 위두랑으로 전송하기,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실제 수업 장면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잎의 생김새에 따라서 식물을 분류해 봅시다.
다음 사례는 내 생각을 정리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노트 기능을 활용하여 위드랑으로 전송하기입니다.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먼저 노트 기능에 대한 학생들의 역량을 아침 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키워주었습니다. 1단원 식물의 생활 10분의 7차시 생활에서 식물의 특징을 활용한 예 알아보기 수업 활동입니다. 먼저 교사가 생활 속 식물의 특징을 활용한 예를 어떻게 조사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안내합니다. 학생들은 생활 속 식물의 특징을 활용한 예에 대한 설명과 사진 등을 검색하여 디지털 교과서의 노트에 정리를 합니다. 정리한 노트를 위드랑으로 전송하여 공유하는 활동입니다. 방금 안내드린 노트 기능을 활용하여 위드랑으로 전송하기,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실제 수업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교과서 소통형으로 수업하기와 관련하여 수업 사례 2가지를 보셨습니다. 수업 중 활동한 학습 결과물을 디지털 교과서에 정리를 하고 위드랑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수업에 적용해 보니 위드랑으로 전송하면 친구들이 작성한 학습 결과물을 한데 모아서 볼 수 있었으며 과정 중심 평가에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학생들의 결과물을 받고 텔레비전으로 바로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노트 기능으로 내 생각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정리할 수 있었고 사진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서 저장 기능을 사용하여 자신의 결과물을 쌓아 나갈 수 있었습니다. 주의할 점은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에서 위드랑으로 보내기 기능이 원활하게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수업 전 기기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수업의 주인공인 학생들의 소감을 안 들어볼 수 없는데요. 이어서 디지털 교과서 소통형으로 수업하기에 참여한 학생들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디지털 교과서의 실험 관찰 화면을 캡처하고 노트로 정리하여 위드랑으로 전송해보니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들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라윤이 노트로 보기 쉽게 우리 생활에서 식물을 활용한 예를 정리해보니 연필로 책에 쓰는 것보다 디지털 교과서로 쓰니 편하고 사진도 찾아볼 수 있어서 재미있고 신기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에서 위드랑으로 전송되니 엄청 편했습니다. 실험 관찰을 캡처해 위드랑에 올리니 친구들 거를 보고 더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수미 노트에 정리를 할 때 사진을 찾아 캡처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다 하고 나니 뿌듯하고 머릿속의 정리도 잘 되었습니다. 다음은 2번째 챕터 디지털 교과서에서 체험형으로 수업하기입니다. 1단원 식물의 생활에서는 가상현실인 VR만 있으므로 VR을 체험하기 위한 준비와 체험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실 내용은 가상현실 체험을 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1단원 식물의 생활 10분의 4차식 강이나 연못에서 사는 식물을 알아보기 수업 활동입니다. 가상현실인 VR을 체험하기 위한 도구인 카드보드 뷰어를 먼저 만듭니다. 스마트폰의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실감형 콘텐츠 앱을 다운받아 설치합니다. 해당 VR을 실행시킨 후 카드보드 뷰어에 넣어서 체험합니다. 스마트폰이 없을 경우에는
태블릿 PC로 3D 모드로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상현실인 VR을 체험하는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실감형 콘텐츠 앱을 실행합니다. 학년, 학기, 과목 유형을 선택한 후 조회된 화면에서 해당 VR을 실행시킵니다. VR 모드를 선택한 후 카드보드 뷰어에 스마트폰을 넣어 체험을 시작합니다. 머리를 움직여서 아이콘의 중앙 포인트를 가져가면 이벤트가 일어납니다. 뒤로를 이동하려면 뒤로를, 처음으로 이동하려면 처음으로를 선택합니다. 나가려면 나가기를 선택합니다. 강이나 연못의 식물을 관찰하려면 머리를 움직여서 아이콘이나 해당 식물의 중앙 포인트를 가져가면 됩니다. 식물의 특징을 읽어본 후 닫기를 선택하면 체험이 끝납니다. 학생들이 VR을 체험하는 실제 수업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연못에는 물속에 잠겨서 사는 식물, 물에 떠서 사는 식물, 잎이 물에 떠 있는 식물, 잎이 물 위로 높이 자라는 화살표를 바라보면 해당 식물로 이동합니다. 떠 사는 식물, 잎이 물에 떠 있는 식물, 잎이 물 위로 높이 자라는 식물 화살표를 바라보면 해당 식물로 이동합니다. 물에 떠서 사는 식물, 잎이 물에 떠 있는 식물, 디지털 교과서의 VR을 체험하는 수업을 해보니 학생들에게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여 수업 흥미도가 향상되었습니다. VR을 즐거운 놀이하듯 체험하여 과학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강이나 연못으로 직접 탐방을 가더라도 물속에 있는 식물을 관찰하기에는 한계가 따르는데 VR 체험을 통해 원활한 학습이 가능했습니다. 이어서 디지털 교과서 소통형으로 수업하기에 참여한 학생들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발표해 볼 사람? 노은이. 강과 연못에 사는 식물들을 직접 물속에 들어가서 볼 수 없었는데 VR로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어서 내가 마치 물속에 들어가서 보는 것 같았습니다. 네. 또 다른 생각 있는 사람? 지효. VR 가상현실 체험으로 이해하는 것도 잘 되었고 공부하는 느낌보다는 놀이하는 느낌이 들어 재미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챕터 디지털 교과서에서 맞춤형으로 수업하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매 차시마다 마무리 퀴즈를 풀고 받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디지털 교과서의 하이라이트와 펜쓰기로 중요 내용을 정리하는 수업 사례입니다. 먼저 보실 내용은 마무리 퀴즈 풀기 활동입니다. 디지털 교과서 매 차시마다 마무리 퀴즈가 제공되는데요. 1단원 식물의 생활 총 4차시 중 모두 적용해 보았습니다. 디지털 교과서 화면 하단에서 마무리 퀴즈를 클릭하여 풀어봅니다. 문제를 풀고 확인하기를 클릭하여 피드백을 확인합니다. 문제를 맞춘 후 받은 별을 활용하여 캐릭터를 꾸밀 수 있는 기능도 있어서 학생들이 재미있게 참여합니다.
다음은 중요 내용을 펜쓰기로 정리하는 활동입니다. 간편 메뉴나 화면의 아래에서 펜쓰기를 선택합니다. 원하는 펜의 색깔과 굵기를 선택하고 펜으로 디지털 교과서에 중요 내용을 적거나 밑줄을 긋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 내용을 하이라이트로 정리하는 활동입니다. 디지털 교과서에서 중요한 내용을 블록으로 지정합니다. 나타나는 하위 메뉴에서 하이라이트를 선택하고 원하는 색깔을 선택하면 하이라이트가 표시됩니다. 마무리 퀴즈를 풀고 받은 피드백을 하이라이트와 펜 쓰기로 정리하기에 관한 실제 수업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마무리 퀴즈를 풀고 받은 피드백을 하이라이트와 펜 쓰기로 정리하는 수업을 디지털 교과서에서 해보니 마무리 퀴즈를 풀면서 배운 내용을 되짚어 볼 수 있으므로 기억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퀴즈를 푼 후 피드백을 제공해 주므로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스스로 배움을 익히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와 펜 쓰기를 활용하여 중요 개념을 표시하고 쓸 수 있으므로 배운 내용을 정리하여 학생들의 생각이 깊어집니다. 이어서 디지털 교과서에서 맞춤형으로 수업하게 참여한 학생들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마무리 퀴즈를 풀고 나서 중요 내용을 펜 쓰기와 하이라이트로 정리하니 어떠하였습니까? 하준이. 마무리 퀴즈를 보니 우리가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펜 쓰기와 하이라이트 기능을 쓰니 공부한 내용을 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연어. 마무리 퀴즈를 보니 오늘 배운 내용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고 부문별로 캐릭터를 꾸미니 재미있었습니다. 준비한 사례는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디지털 교과서 활용 온라인 수업을 위한 사례를 예로 들어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책형 교과서에서 볼 수 없는 디지털 교과서에 있는 풍부한 자료와 학습 지원 도구를 활용하여 콘텐츠 활용 및 과제 중심 원격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에는 사진, 동영상, VR과 AR, 조작형 자료 같은 풍부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온라인 수업에서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트 기능과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조사하거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여 위도랑에 탑재하는 과제 중심 원격 수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쌍방향 원격 수업 시에는 모든별 조사 학습을 한 후 발표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모든별 줌 회의방에서 주제에 맞는 자료를 조사하고 토의를 합니다. 모든별 조사 결과를 노트에 정리하여 위도랑으로 전송하여 탑재합니다. 각 모든별 조사 보고서 위도랑 탑재가 완료되면 학급 줌 회의방에서 모든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수업으로 쌍방향 원격 수업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 활용 온라인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온라인 수업을 위한 준비와 계획을 철저히 하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 및 교사의 디지털 교과서 활용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밑바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학습 환경이 마련되어 있을 때 재미와 의미가 가득한 디지털 교과서 활용 온라인 학습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교과서 활용 수업을 통한 학생 중심 수업 사례 나눔 4학년 과학 수업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10분 휴식 후에 이어서 5학년 과학 수업 사례 나눔이 시작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교과서 활용을 통한 학생 중심 수업 사례 나눔 5학년 과학을 맡은 부설처 교사 김형섭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본교 5학년에서는 과학 디지털 교과서 5학년 2학기 생물과 환경 단원을 집중 분석하였습니다. 이 단원은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 환경 요인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학습하는 단원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순서를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수업 사례 순서는 디지털 교과서의 실감형 컨텐츠 활용, 가상 실험 활용, 자료 검색 및 공유 기능 활용, 토익 토론 학습 활용 사례를 순서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감형 컨텐츠 활용 사례입니다. 실감형 컨텐츠에는 VR, 가상현실과 AR, 증강현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VR 가상현실입니다. 4차시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을 알아보는 차시에 나와 있는 숲의 먹이 그물 VR을 클릭합니다. VR은 태블릿 PC를 이용한 3D 보기와 3D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로 보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방법을 통해 숲의 먹이 그물을 이해하는 수업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가상현실을 통하여 생태계의 먹이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로 가상현실을 체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 숲의 먹이 그물 VR 장면입니다. 개구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을 모두 찾아보세요. 실감형 컨텐츠 두 번째, AR 증강현실입니다. 개구리가 연구한 나방애벌레를 단원에서는 먹었습니다. AR이 없는 관계로 날씨와 우리 생활 단원에서 구름, 눈, 비의 생성 원리 알아보기 차시에 있는 AR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교과서 페이지에 있는 AR을 클릭하고 미리 준비한 AR 마커를 비춥니다. 학생들은 가상의 구름과 비, 눈을 만들어 보면서 생성 원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AR 활용 장면 보시겠습니다. 증강현실을 활용하여 가상의 구름과 비, 눈을 만들어 봄으로써 생성 원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증강현실 실제 화면의 모습입니다.
여기 공기 덩어리가 있습니다. 공기 덩어리를 상승시키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살펴봅시다. 상승하는 디지털 공기 덩어리는 교과서의 실감형 컨텐츠를 구름이 수업에 상승하여 활용해 보니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학생들의 구름 안에서는 흥미와 호기심이 작은 매우 물방울이나 높았고 오르막이 실감나게 현상을 관찰할 수 있어 학습 집중도가 매우 높고 효과적으로 학생들의 개념 이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시간에만 사용하여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가상 실험 활용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신 내용은 6차시 비생물 요소가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차시입니다. 디지털 교과서의 가상 실험에서 각각의 콩나물 세트에 가상의 물을 끌어다 놓고 나타난 어둠 상자로 덮는 활동을 합니다. 결과 보기를 눌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콩나물의 변화 모습을 영상으로 관찰합니다. 비생물 요소가 생물에 미치는 영향, 가상 실험 수업 사례 보시겠습니다. 가상 실험을 통하여 실험 순서 및 방법을 익히고 1, 2주에 걸쳐 확인 가능한 실험을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펜과 이어폰의 사용이 가능하고 전체 화면으로 확대하여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실험을 통해 비교 검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디지털 교과서의 가상 실험 기능을 활용하여 수업을 해보니 실험 순서 확인 및 실험 과정 재현이 가능했고 언택트 환경에서의 실험 활동에 적합하였으며 1, 2주 안에 변화 모습을 한 차시 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상 체험을 통해 알게 된 실험 방법을 교실이나 가정에서 실제로 실험 관찰하여 비교 검증토록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교과서의 자료 검색 및 공유 기능 활용 사례입니다. 소개할 차시는 7차시 생물은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알아보는 차시입니다. 본 차시의 수업 흐름을 안내하겠습니다. 환경에 따라 색깔과 생김새가 다른 사마귀 영상을 통해 학습 문제를 도출하고 생물의 적응을 교과서를 통해 이해한 다음 다양한 생물의 적응 사례를 검색 기능을 통해 조사하고 자료형 연결과 위두랑을 통해 공유하며 이를 발표하는 것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자료 검색 및 공유 기능을 안내하겠습니다. 디지털 교과서의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지식백과 이학습터에서 자료를 찾고 찾은 자료를 해당 디지털 교과서 단어나 문장에 자료형 연결을 합니다. 자료 검색 및 공유한 내용을 가지고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료 검색 및 공유 기능을 활용한 다양한 환경에 적응한 생물의 예를 살펴보는 수업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연구했던 애벌레와 방송이의 환경에 대한 적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디지털 교과서 노트에다가 한번 디지털 교과서에 되겠습니다. 학습 내용을 입력할 때에 자판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펜으로 글자를 써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대벌레와 밤송이는 어떻게 환경에 적응되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대벌레는 나뭇가지와 비슷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외에 어떤 적응의 사례가 있는지 디지털 교과서의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지식백과와 이학습터에 있는 자료를 충분히 검색해보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링크를 걸어서 친구들과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나 그 지식백과를 활용해서 여기 나오면 다람쥐가 겨울잠을 잔다고 했는데 다람쥐 말고도 어떤 동물이 겨울잠을 또 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검색창에서 지식백과를 사용해서 이학습터와 네이버 지식백과를 바로 연결시켜 줌으로써 쉽게 검색을 하여 찾는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찾은 자료를 디지털 교과서의 해당 부분에 자료 연결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물들의 겨울잠을 어떻게 자고 누가 자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내가 이 링크를 위드런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적응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봤어. 여기 적응은 특정 환경에서 생물이 갖는 형태, 생태 그리고 행동 등이 그 환경에서 가장 높은 적응도를 가져다 줄 때 이를 적응되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적응은 자연 선택의 과정의 결과로 이해된다. Animals and plants are found in diverse habitats all over the planet. Organisms thrive in particular habitats because of adaptation. 그럼 우리가 각자 찾은 자료를 보고 알 수 있었던 점을 한번 말해볼까? 사연이 나는 이 적응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로 있는 동물원의 얘기를 해줄게. 이 영상에서 나왔던 사마귀는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던 색깔과는 좀 달랐어. 그 이유는 바로 이 생활 환경에 적응했다는 건데 우리나라에는 저런 꽃 색깔보다는 초록색이 많은 이유는 풀을 잘 숨어서
유람이나 뭐 메뚜기 같은 아이를 잡아먹지만 아까 여기서는 생활 환경에 적응해서 흰 색깔과 노란 색깔 꽃으로 위장을 해서 먹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쪽으로 위드랑에 정리하고 공유해 봅시다. 자, 자리로 돌아갑시다. 네, 오늘 수업으로 알게 된 지구의 적응은 과학 지식계에서 환경에 사는 데 유리한 특징을 전성이나 자녀에게 남기는 것을 적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료 검색 및 공유 기능을 활용한 수업을 해보니 학생 중심의 수업에 적합했고 정선된 자료에 쉽고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었으며 학생들이 직접 찾은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토의가 진행되므로 수업 참여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자료 검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유를 통해 사고가 확장이 일어나도록 수업에 활용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의 토론 학습 활용 사례를 안내하겠습니다. 보실 내용은 8차 시 환경오염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수업입니다. 수업의 흐름을 안내하겠습니다. 마인드맵으로 환경오염의 종류와 원인, 결과를 예상하고 돌아가며 말하기로 의견을 나눕니다. 디지털 교과서의 영상을 보고 오염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교과서에 써봅니다. 오염의 원인과 영향을 검색하여 내용을 찾아보고 찾은 내용을 위드랑 모든 방에 올립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토의를 한 다음 토의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환경오염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 토의 토론 수업 사례 보시겠습니다. 생각 그물을 통해 알고 있는 지식을 서로 공유하는 모습입니다. 환경오염에 대해 지식을 검색하고 이를 위드랑을 통해 자료를 탑재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원인과 종류를 발표해 봅시다. 네, 저는 대기오염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대기오염은 항상 디지털 교과서와 위드랑을 통해 토의 토론 학습을 해본 결과 디지털 세대의 학생들의 욕구가 충족되었고 위드랑의 모든 방을 통해서 모든 토의 및 학급 토의 진행이 가능하였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여러 학생들의 생각과 자료를 동시에 많이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온라인 토의와 대면 토의 중 선택적 활용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올해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가정학습이 이루어졌을 경우 과학 디지털 교과서의 실감형 콘텐츠, 가상실험, 검색 및 공유 기능을 활용한 과제학습, 모든 토의방을 이용한 모든 토의가 적절하게 활용된다면 온라인 학습 시 디지털 교과서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교과서로 학습한 학생들의 실제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얘들아,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해보니까 어땠어? 나는 VR, AR을 보니까 정말 실감나고 잘 이해가 된 것 같아. 나는 직접 자료를 찾아보고 위드랑에서 다른 친구들 지금까지 5학년 수업 사례 발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디지털 잠시 후 학생 수업 중심 수업 협의회가 바로 이어서 진행되겠습니다.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0학년도 과학과 디지털 교과서 활용을 통한 학생 중심 수업 사례 나눔 주제 협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협의회 진행을 맡은 안형모입니다.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랜선으로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과학과 디지털 교과서 활용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과학과 협의회를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과학과 디지털 교과서 주제 발표를 해주신 화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네. 시작하면 다시 시행분인데. 네네. 처음부터. 네. 소리가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잠시 지금 화면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네,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이 조금 연동이 있었네요. 저희 조금 정비해서 다시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자, 그러면 다시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과 디지털 교과 주제 발표를 해주신 과학과 교과부장 방준민 선생님이십니다. 4학년 과학과 디지털 수업 사례 발표를 해주신 이영숙 선생님이십니다. 5학년 과학과 디지털 교과서 수업 사례를 발표해 주신 김형섭 선생님이십니다. 다음은 자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산교육대학교 과학과 교수님이신 소금연 교수님이십니다. 네, 협의회에 참여하신 교수님과 선생님께 화면이라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겠습니다. 오늘 협의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특성상 미리 보내주신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과 지금 라이브로 이루어지는 실시간 댓글의 답변을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과학과 디지털 교과서 활용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싶은 내용, 궁금한 점들을 지금, 바로 지금,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의 실시간 참여를 통해 좀 더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길 기대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질의응답 이후에는 교수님의 지도 조언을 듣는 것으로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이죠. 네, 실시간 댓글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사전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워크숍을 위하여 부산 초등교원 만여 명께 과학과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미리 질문으로 통해 받아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실험이 중심이 되는 과학 수업에서 디지털 교과서가 과연 기존의 서책형 교과서를 제대로 대체할 수 있을까? 과학 교과에서 디지털 교과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학과 과부장이신 방준민 선생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함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과 디지털 교과서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과는 학생들의 과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 자연을 대상으로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초보적인 능력과 기본적인 과학 개념을 습득하며 올바른 과학적 태도를 기르는 교과입니다. 이러한 과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 과학 디지털 교과서에서는 실제 눈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현상과 내용에 대한 시뮬레이션 형태의 모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자의 흥미를 가중시킬 이미지, 사진, 애니메이션, 동영상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실험 관찰 적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주 교재와 통합된 하나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 시뮬레이션 모듈을 제공하여 실험 내용과 과정을 학습자가 직접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념도 작성 도구, 이미지 발표 도구 등 다양한 학습 도구가 제공됩니다. 이렇게 과학과 디지털 교과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장점들을 통해 학습자는 창의적인 탐구 활동을 할 수 있고 과학과 관련된 개념, 원리, 법칙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학습한 내용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험 중심의 수업이 주를 이루는 과학과의 특성상 과학 디지털 교과서가 기존 서책형 교과서를 완벽하게 대체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과학 디지털 교과서의 장점을 10분 활용한다면 과학 교과의 목표인 학생들의 과학적 소양을 기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영상으로 들어온 질문입니다. 사전 질문을 다양한 형태로 해주셨는데 그중 영상으로 질문을 보내주신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영상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학생들이 패드로 보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면 교사의 말을 놓칠 때가 많고 가끔 다른 것을 보고 있는 아이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디지털 교과서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어떤 디지털 도구들이 학습의 방해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영숙 선생님께서 답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교과서에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 학습에는 큰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가 명확한 활용 방안에 대한 준비와 안내를 하지 않으면 이러한 멀티미디어 요소는 학습의 방해 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을 설계할 때 디지털 교과서를 수업 시간 중에 언제 어떻게 활용할지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수업 중에는 학생들에게 주지를 시켜서 안내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여 활동 중일 때에는 순회 지도와 병행하여 학생들이 활동 안내에 따라 디지털 교과서를 바르게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피드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결국 자료로서 바라보고 교사의 수업 설계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학생들이 미리 디지털 교과서의 다양한 콘텐츠를 학습하고 학교에 오면 교사가 진행하는 수업 시간 중에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섭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디지털 교과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는 학생들의 호기심을 많이 자극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전에 많이 보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생님들은 본 수업에 방해가 된다고 간혹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기존의 자료 말고 우리 디지털 교과서는 검색 기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충 자료나 심화 자료를 학생들이 직접 찾아보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 디지털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안내할 때에 학생들에게 수업이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사전에 안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자료를 보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게 교과서니까요. 네, 그렇겠죠. 네. 결국에는 이제 수업 설계적인 측면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과학과 디지털 교과서에는 VR, AR과 같은 실감형 컨텐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실감형 컨텐츠의 효과성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수업 사례 때 이 실감형 컨텐츠 활용을 가지고 연구하신 김영석 선생님께서 계속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감형 컨텐츠는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을 통해 직접 체험하기 어려운 공간이나 상황을 3D를 통해 간접 경험을 제공하여 학생들을 이해를 돕습니다. 영상에서처럼 직접 관찰이 어려운 구름, 비, 눈의 생성 과정을 3차원 가상 이미지의 형태로 겹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설명과 함께 가상의 구름과 비, 눈을 만들어 보는 과정을 통해 이들의 생성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감형 콘텐츠는 교사의 설명이나 자료가 아닌 학생 활동 중심으로 과학의 개념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실감형 컨텐츠로 학습을 했을 경우, 개념 학습을 했을 경우 이해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분명히 생길 것 같은데 네, 이에 대한 피드백이나 지도 좋은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방주민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도 좋은 방법? 실감형 컨텐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 과학과 디지털 교과서의 경우에는 이게 주 교재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교재로 활용하기보다는 보조 자료로서의 활용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와 있는 다양한 영상이나 아니면 시뮬레이션 모듈 등을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면 과학 수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실감형 콘텐츠를 그냥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그것만으로 학습을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료들을 활용해서 좀 더 수업을 풍성하게 설계해야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과학과 디지털 교과서 수업 사례에서 이 위두랑을 활용한 활동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 위두랑이 다른 SNS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습니다. 네, 이영숙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학습 커뮤니티 위두랑은 디지털 교과서에서 로그인할 필요 없이 바로 연동되어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편리합니다. 수업 소감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편리하다고 말을 많이 해주었는데요. 수업 결과물을 작성한 메모나 노트, 녹음을 위두랑으로 바로 전송하여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위두랑은 다른 SNS보다는 디지털 교과서에 최적화된 SNS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디지털 교과서와 바로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장점이 가장 특징적이라는 말씀이셨죠? 네. 감사합니다. 영상 질문 하나 더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는 다양한 영상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서 종이 교과서보다 과학을 재미있게 배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여 과학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 및 통합 탐구 기능을 익히도록 지도할 때 종이 교과서보다 어떤 점이 더 좋은지 궁금합니다. 네, 과학과 어떻게 보면 본질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서책형 교과서와 비교해서
디지털 교과서가 과학 탐구 기능을 익히는데 어떤 점에서 장점을 가지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네, 방준민 선생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과학과에서 강조하는 탐구 기능은 실제 탐구 활동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길러진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서책형 교과서와 달리 과학 디지털 교과서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탐구 보조 활동 자료로서의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실험 시뮬레이션 모듈이나 멀티미디어 콘텐츠, 실감형 자료 등을 통해서 학생 간 또는 학생과 교사 간 또는 학생과 그 학습 내용 간의 실시간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해서 과학적 탐구 활동 향상을 돕습니다. 이런 탐구 보조 활동 자료로서의 디지털 교과서의 활용을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면서 과학 탐구 기능을 기를 수 있는데 이 과학 디지털 교과서에 핵심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책형 교과서에 비교해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측면에서 탐구력을 기르는데 장점이 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학습자 중심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수업을 하신 이영숙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료 화면을 보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교과서에는 풍부한 학습 자료가 있고 학습 지원 및 관리 기능이 있으며 외부 교육용 콘텐츠와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학생 중심의 학습 활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사학습이라든지 토의토론 학습, 자기주도 학습 등이 가능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수업 사례 나눔에서 얘기했던 수업 사례인데요. 실험 관찰을 캡처하여 위도랑으로 전송하기, 노트 기능을 활용하여 위도랑으로 전송하기, 마무리 퀴즈를 풀면서 펜 쓰기와 하이라이트로 중요 내용을 정리하는 것처럼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전 질문들을 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두 공유하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실시간 질문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현재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과학 수업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고민, 궁금한 점 등에 대해서 실시간 댓글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실시간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몇 가지를 한번 골라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올라오고 있죠? 네, 좋습니다. 질문을 한번 확인하고 드려볼게요. 먼저 첫 번째 실시간 질문입니다. 실시간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이 학업성취 도달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실감형 콘텐츠를 계속 언급하고 계시는 김영선 선생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실감형 콘텐츠는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간접 경험을 제공하는 차원의 자료인데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의 흥미도, 집중도, 문제 해결력, 자기 주도적 학습력 등이 실제 실감형 콘텐츠를 사용해 본 결과 모두 학생들의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나타내는 연구가 있습니다. 실제 제가 수업에 적용을 해보니 직접 관찰이 어려운 그런 개념을 이해하는 수업에서 이런 실감형 콘텐츠를 이용한 학습을 한 결과 학생들의 이해가 사용하지 않은 해보다 월등히 높았음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실감형 컨텐츠 설계 자체가 네,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 그리고 흔히 접하기 힘든 부분들을 주제로 선정해서 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개념 이해 수업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컨텐츠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기 위한 학생 역량 강화는 주로 어떤 시간에 이루어지는지, 즉 이제 이 디지털 교과서를 학생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주로 어떻게 훈련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지금 해주셨네요. 이 디지털 교과서 활용을 사실은 단위 학년에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학생들이 디지털 교과서를 꾸준히 활용하기 위한 이런 역량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학교 단위에서 어떤 식으로 활동을 했는지 이 사례를 조금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네, 역시 김영섭 선생님 먼저 답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처음에는 조금 막막한 면이 없지 않았으나 실제로 디지털 교과서를 따로 역량 강화를 시키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학생들이 디지털 교과서에 쉽게 들어가고 그리고 저보다 더 빨리 기능을 빨리 익히고 그리고 오히려 저에게 가르쳐주는 물론 제가 5학년을 맡고 있어서 5학년 학생들에게 가능한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요즘의 그 학생들의 이런 온라인이나 아니면 이 컨텐츠를 보는 능력들이 아마 일반 성인을 능가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학습 안내만 이루어진다면 안에 있는 기능 같은 것들은 전혀 어려움 없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사 역량 강화도 학생 역량 강화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 본교에서는 이 디지털 교과서 연구학교를 2년 동안 운영하면서 3학년부터 디지털 교과서를 연구부장 중심이 되어서 꾸준히 다루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학생들이 교사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저희도 사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교과서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마음을 먼저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다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현재 디지털 교과서, 특히 과학과 디지털 교과서 기능에 더 추가되면 유용할 것 같은 기능은 무엇이 있을까요? 방준민 선생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다들 뭐 사용을 해보셨겠지만 지금 디지털 교과서는 그 필기한 내용들이 모두 개인용 단말기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자신의 페이지를 공유하고 싶으면 캡처 기능을 이용하고 또 그냥 위드하게 공유를 하게 되면 자기가 썼던 메모나 노트로 필기한 내용만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 자체를 공유하는 데는 학생들에게 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 페이지 자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좋을 것 같은 건 지금 이 교사의 교과서를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로 이렇게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이 좀 구축이 어려워서 학생들에게 설명을 할 때는 TV에 스마트 기기를 연결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공유할 때 바로 학생들의 단말기나 아니면 뭐 노트북에 바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추가된다면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데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학생이 스스로 활용하는 데는 사실은 그게 편리한데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좀 많이 보였죠. 특히 이제 교사가 학생들의 디지털 교과서를 제어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뿌려줄 수 있는 부분, 이런 약간 LMS적인 측면이 추가된다면 훨씬 더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 조금 긴데요. 제가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여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그리고 능동적으로 예상, 도전, 탐구하는 부분이 오히려 적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학생 참여 중심 수업에서 가상 실험 등을 통해 이해하지 못한 과학적 개념, 5개념 수정, 과학 탐구 과정 피드백 등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기 위한 교사의 역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질문을 조금 요약해보자면 디지털 교과서 활용 수업이 과학과에서 오히려 학생들의 탐구 활동을 제한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네, 그리고 이 학생 중심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 개념이나 5개념들 그리고 이 탐구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원활하게 주기 위한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까요? 네, 제가 김영석 선생님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 디지털 교과서를 가지고 활용하는 수업을 해본 결과 저희들이 낸 결론은 교사가 개념을 이해시키고 그리고 자료를 제공하고 그런 기존의 수업보다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학생들이 개념을 찾고 그 과정에서 서로 자기가 찾은 내용을 공유하고 그리고 그 서로에게 모둠 토의나 전체 토의를 통해서 결론을 이끌어내가는 그런 학생 중심의 수업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이 디지털 교과서의 다양한 컨텐츠나 기능 등은 그런 학생 중심 수업이 되는 그 중요한 자료의 하나로 활용된다면 탐구 과정이 방해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디지털 교과서가 전체적으로 모든 것에 만능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자료의 한 측면으로서는 매우 좋은 자료라고 생각하고 거기서의 교사의 역할은 학생 중심으로 수업이 이끌어 나가는 데에 대한 안내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답변해 주셨습니다. 네, 결국 디지털 교과서도 하나의 자료일 뿐이죠. 네, 서책형 교과서에 비해서 훨씬 풍성한 자료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업 설계와 잘 활용한다면 훨씬 더 가치 있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계속 이쪽으로 답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이제 실시간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선생님만의 선택적인 컨텐츠 활용과 사용 규칙이 필요해 보입니다. 디지털 교과서 활용을 통해서 실제 수업에서 힘들었던 점, 그리고 좋았던 점, 혹은 노하우 등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까요?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디지털 교과서를 이제 이용해서 원활하게 수업을 하려면 학생들이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기본 바탕이 되어 있어야지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계획한 대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일단은 문제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 학생들의 그 디지털 교과서 활용 역량 강화를 좀 더 키워줘야 된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활동 시간을 활용해서 노트 기능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미리 그 기능에 대해서 좀 익숙해질 때까지 여러 번 연습을 한 다음에 수업에 이제 투입을 시켜야지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활동 시간을 활용해서 좀 비슷한 주제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 역량 강화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1학기에 온라인 가정학습이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디지털 교과서와 위드랑을 연계한 그 학습을 많이 이용하게 되었고 학생들은 가정에서
그 교사가 직접 화면을 공유할 수 있고 과제를 올릴 수 있고 교사가 과제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에 학생들이 노트나 그런 것을 통해서 위도랑에 올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도 그 가정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이런 학생들이 이런 그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역량이 스스로 강화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뭐 계속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교과서가 현장에서 활용받기 위해서 어떤 점이 개선되면 좋을까라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느 분께서 답변을 좀 해주실까요? 네, 제가. 네, 방주민 선생님. 예. 그 교실에서의 수업은 그 학생의 활동과 그리고 교수 활동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 다 그렇게 수업을 하고 계시고요. 하지만 이제 현재 개발된 이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은 교사의 교수 활동이 최소화되고 학습자 중심의 형태로 진행되는 방향에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과학 수업에서의 교사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접근성하고 사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조금 더 쉬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3학년부터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을 하는데 3학년 수준에서는 아직 회원가입이라든지 뭐 단말기의 개인 관리 이런 것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나 학교나 이런 개인 차원에서의 관리보다는 중앙 차원에서의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평가 부분에서 좀 살펴보면 이 평가 시스템이 조금 강화된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정 중심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위드랑 시스템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LMS 수준의 플랫폼과 이 디지털 교과서가 결합이 돼서 사용이 된다면 아마 유의미한 평가 방법으로 환영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선생님들의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열린 마음이 필요하겠죠. 이상입니다. 네, 아주 따뜻한 표정으로 네, 답변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훈훈하게 답변을 마무리해 주셨네요. 네. 지금까지 그 과학과를 사랑하시는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네, 끝으로 자문위원이신 소구명 교수님의 지도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선생님으로부터 디지털 교과서의 어떤 특징이나 여러 가지 어떤 활용 가능성이나 실제 수업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저에게도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어떤 그 사회의 변화에 비추어서 교육의 변화가 좀 뒤처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굳이 제가 한두 가지 사족을 붙이자면 교과서 지금 현존하는 수책형 교과서를 디지털 교과서가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과거로부터 이어온 어떤 교육 매체나 교육 현장의 모습을 돌이켜 보면 현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교육으로의 변화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까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여러 기술적인 문제들이나 여러 부족한 어떤 애로사항 같은 부분들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할 그럴 사항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디지털 교과서가 활용받기 위한 어떤 방안에 대해서도 조금 논의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교과서를 개발하거나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실제 활용하는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는 구조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필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고 뭐 논의 과정에서 기타 수정 과정에서도 많은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훌륭한 선생님, 특히 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유능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러한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다소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 교과서가 과민지형 체제로 바뀌고 또 2, 3년 이내에 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교과서나 디지털 교과서 개발 과정에 여러 선생님들의 목소리나 참여가 요구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훌륭한 선생님들이 목소리를 높여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생님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교과서나 디지털 교과서가 개발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댓글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덧 디지털 교과서 활용을 통한 학생 중심 수업 사례 나눔 워크숍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렸어요. 오늘 워크숍에서 나눈 이야기들이 선생님들의 교실 속에서 녹아날 수 있기를 바라며 긴 시간 동안 함께 고민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과학과 디지털 교과서 협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